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스미스라고 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 프레드릭턴. 제가 운영하는 메이플 레이크 호텔은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휴양지였죠. 30년 전 저의 할아버지께서 처음 문을 열었고 아버지를 거쳐 이제는 제가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호텔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어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죠.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매출 보고서의 숫자들은 점점 더 암담해지기만 했어요. 주변에 새로 생긴 현대식 호텔들과 비교하면 저희 호텔은 너무나 구식이었죠. 바닥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 난방 시설은 효율도 떨어지는데 관리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캐서린,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더 이상 이 호텔에 미련을 두지 말자.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호텔은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꿈이자 우리 가족의 역사였죠. 어린 시절 호텔 로비에서 뛰어놀던 기억, 손님들과 함께 나누던 따뜻한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놓아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해결책을 찾아 인터넷을 뒤지던 중이었죠. 그러다 눈에 띄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한 한국인이 올린 블로그 글이었죠. 영하 20도의 한파에도 따뜻한 우리의 온돌 문화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온돌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추운 겨울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끈함은 감히 히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온돌은 따뜻함을 넘어 철학입니다. 한국의 온돌이 세계적인 건강과 에너지 전략의 결정체죠. 저는 호기심에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닥 전체를 데워서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방식이라니. 우리 호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특히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죠. 한국의 시골 난방을 우리 호텔에 도입하잔 말이니? 정신이 나갔니? 그런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투자할 돈도 없어. 동생 마이클도 비관적이었어요. 누나, 손님들이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할 것 같아. 여긴 캐나다야. 사람들은 그냥 익숙한 걸 원하지 않겠어? 하지만 제가 발견한 자료들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에너지 효율성도 입증되어 있었죠. 특히 한 루마니아 출신 기술자가 독일에서 온돌 설치 회사를 차려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밤새워 자료를 모으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죠. 기존 난방 시스템의 유지 비용과 온돌 시스템 도입 후의 예상 절감액을 꼼꼼히 비교했어요. 처음엔 큰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수치로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교체가 아니에요. 우리 호텔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요. 저는 간절히 설득했어요. 손님들은 이제 단순한 숙박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원해요. 온돌은 그 답이 될 수 있어요. 끝없는 토론과 설득 끝에 마침내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동생 마이클이 먼저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누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결국 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해봐. 그 전에 먼저 한국에 직접 가서 제대로 알아보고 오는 게 좋을 거야. 섣불리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회복할 기회조차 없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모험이 시작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절박함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위기가 아니었다면 온돌이라는 놀라운 문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때가 되나 봐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영하의 날씨였지만 호텔에서의 바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죠.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호텔 매니저인 수진 씨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첫날부터 제 선입견은 완전히 깨져나갔죠. 처음에는 시골 난방이라고만 생각했던 온돌이 알고 보니 과학적으로 설계된 최첨단 난방 시스템이더라고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 기술과 만나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한 거였죠. 저는 매니저의 도움으로 서울의 여러 호텔들도 둘러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통 한옥 호텔이었죠.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전통적인 건축물에 접목한 모습이 놀라웠어요. 투숙객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더라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정말 특별해요. 히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 한나가 말했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이 따뜻함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 후로 여러 곳을 둘러봤지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건 찜질방이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죠. 낯선 문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이 단순한 온돌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찜질방을 운영하시는 아저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이자 사람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치유를 선물하는 공간이죠. 저는 기술적인 부분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온돌 시스템 설계 전문가도 만나고 설치 현장도 직접 방문했죠.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시스템이 알고 보니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어요. 에너지 소비도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훨씬 적게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온수를 바닥 전체에 고르게 순환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온돌 설비 전문가분이 설명해 주었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조절할 수 있죠. 실제로 여름철 냉방 효과도 상당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이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건강에도 좋다는 점이었어요. 습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좋다는 말에 우리 호텔의 주고객층을 떠올리며 더욱 확신이 들었죠. 한 달간의 한국 체류 동안 저는 온돌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어요. 이건 정말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따뜻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이었죠.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서 따뜻한 바닥에 누울 때마다 우리 호텔의 미래가 그려졌어요. 춥고 삭막했던 객실들이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차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죠. 한국을 떠나기 전날 호텔 매니저가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작은 온돌 모형이었죠. 캐서린 씨가 온돌이 가치를 알아봐 주어서 감사해요. 캐나다에서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제는 실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으니까요. 이제는 이 특별한 문화를 우리 호텔에 어떻게 접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차례였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온돌이 가진 문화적 가치와 그것이 우리 호텔에 가져다 줄 변화까지.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이 도전이 성공했을 때 다시 한국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그런데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뜨거웠던 열정과 달리 정부 승인을 받는 과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건축과 소방 관련 규정들이 첫 번째 장벽이었어요. 온돌이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인데. 건축 허가과의 담당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기존 건축법상 이런 난방 방식은 검토된 적이 없어요.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네요.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정부 부처를 찾아다녔어요. 한국의 기술 자료들을 번역해서 제출하고 온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들을 모았죠. 하지만 관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예요. 담당자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죠. 6개월이나 기다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매달 쌓여가는 적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어요. 우연히 알게 된 한국계 건축사 제임스 김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거죠. 제가 현지 규정에 맞게 설계도를 수정해 드릴게요. 한국의 온돌 기술을 캐나다 건축법에 맞춰 재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제임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건축 허가는 받았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자금 문제였죠. 은행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저는 절박한 마음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찾아다녔죠. 심지어 크라우드 펀딩도 시도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바닥 난방이라고요? 캐나다에서요? 한 투자자는 비웃듯 말했어요. 손님들이 그런 걸 원할까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게 과연 쉬울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떠올렸죠. 그리고 우연히도 한 노르웨이 호텔 사례를 발견했어요. 온돌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였죠.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지역개발은행에서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흥미로운 프로젝트네요. 리스크는 있지만 잘하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까다로운 조건들이 따랐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빛이었죠. 대출을 받기 위해 가족들 모두가 보증을 서야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죠.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실패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제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신 후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 보니 나도 한번 믿어보마. 그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니 정말 잘해야 된다. 저도 이 기회를 망쳐버릴 생각 따윈 전혀 없었죠. 그리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한국의 온돌 설비업체가 기술 지원을 약속해 주었고 현지 건설업체도 호의적인 조건을 제시해 주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는 이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날씨와의 싸움,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2달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건설팀장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됐지만 그래도 심장이 뛰더라고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한국에서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공사 과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말이죠.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바닥을 뜯어내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곰팡이가 발견된 거죠. 수십 년 된 배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바닥 전체를 부식시켜 놓았었죠. 이건 큰일이네요. 기초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현장 책임자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예산이 부족할 거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사 기간은 기존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한국의 전문가를 초빙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생 마이클의 제안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현지 업체들은 온돌 시스템 설치 경험이 전무했으니까요. 그만큼의 추가 비용이 더 늘어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의 기술자를 초청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기술 감독님이 오셨는데 그의 첫마디가 잊히지 않네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온돌은 정교한 기술이에요. 대충 시공하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기술 감독님의 지도 아래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바닥 높이를 몇 센티미터 더 올리고 단열재도 모두 교체했어요. 비용은 더 들었지만 확실한 품질이 보장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예산 초과는 심각했는데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거절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죠. 결국 가족들이 모든 재산을 담보로 걸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퇴직금까지 모두 내놓으셨죠.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었고 첫 손님을 맞이하는 날 저는 긴장감으로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이 낯선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어떻게 느낄까? 첫 반응은 기대 이하였어요. 이상해요. 왜 바닥이 이렇게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자겠네요. 손님들의 불평이 이어졌죠. 가장 큰 문제는 온도 조절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더니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너무 뜨겁게 느껴진 거죠. 밤새 온도 조절 매뉴얼을 수정하고 직원 교육도 다시 해야 했어요. 그리고 기술 감독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죠. 천천히 적응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서서히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 피드백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조정했어요. 각 객실마다 온도 조절 가이드를 비치하고 온돌의 장점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제작했죠. 특히 혈액순환에 좋다는 점을 강조했더니 노년층 손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드백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정말 잘 잤어요. 몸이 찌뿌둥했는데 이상하게도 피로가 확 풀리네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너무 개운해요. 긍정적인 후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죠. 특히 류머티즘을 앓고 계신 한 할머니의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여전히 적자였어요. 투자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대출이자는 점점 쌓여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캐서린,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했고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어.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해야 할 때야. 맞는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 있어도 그걸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만의 스토리를 세상에 알려야 할 때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어요. 모든 변화는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됐어요. 한 여행 블로거가 우리 호텔의 독특한 난방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죠. 한국에 온도를 도입한 북미 최초의 호텔이라고 들었어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그 여행 블로거의 방문은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녀가 쓴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했죠. 전통적인 한국의 온돌이 캐나다에서 부활하다라는 제목의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고향의 따뜻함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한 교민의 댓글이 기억에 남네요.
그렇게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호텔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한국 온돌의 매력을 전파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호텔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비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죠. 특히 겨울철에는 예약이 꽉 찼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잠을 자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온돌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찾아오는 거였죠. 이제 이번 연도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어요. 하지만 더 기쁜 것, 우리 호텔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죠.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건 우리가 문화교류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호텔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도 열고 있거든요. 김치 만들기 클래스는 항상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예요. 얼마 뒤 우리의 성공을 확인한 투자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2호점 개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아버지는 요즘 자주 웃으세요. 퇴직금까지 투자하신 아버지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러 간 거였죠. 온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꿈을 이뤄줬죠. 발표장에서 한 이 말은 진심이었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2번째 호텔 부지를 물색 중이에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온돌 시스템을 고려해서 설계할 생각이죠. 한국의 건축가들과 협업하면서 더 혁신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가끔 한밤중에 호텔 로비에 앉아 있으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죠. 때론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다고요. 이제 우리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에요. 따뜻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특별한 공간이 됐죠.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따뜻한 기적의 일부가 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의 온돌은 우리에게 단순한 난방 시스템 그 이상을 선물했어요. 그건 바로 희망이었고 혁신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